전국에 계신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장충중학교 진로진학 상담교사 김원배입니다. 제가 올 2월 초부터 줌이라고 하는 그 앱을 이용해서 이 화상 수업을 하는 방법들을 배웠었는데 3월 달에 개학이 연기가 되고 또 4월 달부터는 초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에서 온라인으로 강의해야 되는 그런 온라인 개학이 시작이 됐었죠. 온라인 개학이 시작됐을 때 이제 아이들과 수업을 하면서 줌으로 영상을 녹화해서 이 학습토에 올려서 아이들이 수업을 듣게끔 했고, 또는 1학년인 경우에는 줌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수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었어요. 아이들이 수업에 참여하면서 얼굴을 내밀지 않다든가, 또는 아이들이 얘기를 해드려도 답변이 없어가지고 이 아이들이 수업을 제대로 듣고 있는지 또는 딴짓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과 줌을 통해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한 사례들을 요 줌을 알려줌이라고 하는 요 책에 넣었습니다. 자, 이 줌을 알려줌이라고 하는 책은 각 분야의 전문가이신 네 분이 공동으로 집필한 책인데요. 저는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얻게 된 사례들을 모아서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꿀팁을 중심으로 해서 집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온라인 실시간 수업에서 우리가 교사들이 어떻게 뭘 준비해야 될지 그 꿀팁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들과 친밀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소통해야 됩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실시간 수업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들이 이렇게 이제 자기의 얼굴을 내비치면서 수업하는 걸 되게 꺼려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꺼려함을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 또한 자기의 얼굴을 주변 친구들 또는 이렇게 온라인상에 비추는 것을 되게 꺼려하거든요. 교사가 먼저 얼굴도 환한 표정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웃는 얼굴로 아이들을 줌을 통해서 만난다면은 아이들 또한 자기 얼굴을 내비치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발음을 또박또박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수업에 참여할 때는 노트북, 컴퓨터, 그리고 스마트폰 기기를 이용해서 줌으로 접속해서 수업에 참여합니다. 자, 노트북이나 또는 컴퓨터인 경우에는 화면이 크기 때문에 글씨가 크게 보이겠죠. 영상도 잘 보입니다. 그렇지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수업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글씨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PPT 화면은 이 스마트폰을 봤을 때는 되게 작게 보이기 때문에 글씨 크기를 크게 또는 발음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발음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스마트폰 또는 노트북 이런 기기로 들었을 경우에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온라인 수업에서 지켜야 될 규칙들을 미리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공지를 해야 됩니다. 온라인상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파악하고 교실 수업처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미리 규칙을 공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까요? 공지가 된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줌으로 제 시간에 입장을 해야 되겠죠. 규칙에 수업 시간에 제 시간에 입장하기. 자, 두 번째는 화면에 비친 친구들 모습이나 또는 선생님의 모습을 카메라로 찍어서 SNS에 올리는 것을 금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의 사진을 화면에 찍어서 올렸을 경우에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반드시 공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수업 중에 궁금한 것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합니다. 궁금한 것들은 이 줌에 보면은 채팅창이 있습니다. 그 채팅창에 항상 질문을 올려서 선생님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렇게 미리 규칙을 만들어서 정해 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아이들에게 줌 아이디를 어떻게 전달해 주냐의 문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담임 선생님에게 줌 아이디를 제공을 해서 학급 게시판에 올려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또는 아이들의 연락처를
받아서 반별로 아이들의 단체 톡방을 만들어서 그 단체 톡방에 줌 아이디를 공개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맞춰서 로그인해서 들어오겠죠. 자, 이렇게 담임 선생님과 소통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방송사고가 났을 경우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줌의 기능을 잘 선생님들께서 익히고 있으셔야 됩니다. 열심히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화면이 꺼졌어요. 즉 인터넷이 불안정하든가 또는 와이파이가 정지가 됐을 경우에 순간 놀라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으로 강의를 하고 또 옆에서 이러한 돌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으로도 같이 수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이 끊겼을 경우에 이 스마트폰으로 계속 줌으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선생님들도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강의를 하시면은 이런 방송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와이파이로 강의를 하시는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핫스팟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 핫스팟을 켜놓고 강의를 하다 보면은 와이파이가 끊겼을 경우에 자동으로 노트북이 이 핫스팟을 잡아주게 됩니다. 그러면 방송 사고를 막을 수가 있겠죠. 여섯 번째는 온라인 수업 설계는 오프라인 수업 설계와 다르게 구성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아이들이 화면 속에서 강의를 듣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화면이 오랫도록 지속된다면 지루해 하겠죠. 수업과 관련된 영상 같은 경우에는 3분 이내 영상이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수업 시간에는 항상 3분 이내의 영상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PPT 자료를 가지고 수업을 할 때도 한 PPT 화면을 가지고 5분 이상 강의하지 않습니다. 45분인 경우에 보면은 5분 단위로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지루해하지를 않습니다. 일곱 번째는 수업 자료 PPT를 만들 때는 오프라인에서 활용하던 수업 자료를 그대로 가져다가 활용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오프라인에서 할 때는 커다란 화면 속에서 아이들이 작은 글씨도 잘 보이지만은 이 온라인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마트폰 안에서는 이 글자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온라인 수업에서 적정한 PPT 화면에서의 글자 크기는 최소한 30포인트에서 40포인트 그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수업 자료를 만드셔야 됩니다. 이 온라인에서는 많은 글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적인 단어만 넣으시고 그거에 대한 설명은 말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이 그 화면 속에 비친 글자들을 쉽게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화면을 보고 하는 수업에 참여함으로써 눈에 필요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PPT 하면은 심플하게 작성을 해서 수업을 전개하신다면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선생님들에게 온라인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꿀팁을 많이 알려드렸는데요. 이것 이외에도 이 줌 알려줌 측에는 많은 그런 꿀팁들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제 실시간으로 쌍방향으로 수업하시는 걸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사가 먼저 새로운 변화된 그런 시대에 도전하는 모습은 아이들에도 기감이 되겠죠. 이 줌을 알려줌이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셔서 2학기 수업부터는 아이들과 비대면으로 아주 즐거운 그런 수업을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